봅시다. 259번 봅시다. 259번을 봐보면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p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2차 이하의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다항식이 몇 차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명확히 알 수 있나? 명확히 잘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 모를 때는 일단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어떤 값은 아냐면 이 값은 안다. 이게 이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이잖아.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보냐면 2를 0을 넣어봐요. 0을 넣어봤더니 제곱 2배 p0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p0는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되거나 p0는 뭐가 될 수 있어요? 2가 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2를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1의 제곱은 이 p1 플러스 8이 돼서 얘가 이렇게 그냥 적을게. 생략해서 p-8은 0인데 2, 4 마이너스 p1은 뭐가 돼요? 마이 또는 p1은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결국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있잖냐? 4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4개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거랑 이거랑 연결할 때, 이거랑 이거랑 연결할 때, 이거랑 이거랑 연결할 때, 이거랑 이거랑 연결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0은 2개의 값이 나올 수는 없잖냐. 그래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첫 번째가 맞아.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2차 이하의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것을 구해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2차 이하니까 px 자체를 어떻게 놓아줄 수 있냐면 이렇게 놓아줄 수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아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얘를 어디에 대입해서 이 위의 식에 대입해서 등호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근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찾아줄 수 있는 값들은 있어요. 0이 0이면 c의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0이 2면 c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를 대입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래? 생각보다 많지 않잖냐? 그래서 얘는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푸는 게 더 낫냐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월등히 더 낫습니다 라는 거야. 왜냐면 이걸 대입해서 다시 또 이거 확인해 줘야 되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까? 아니면 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할까? 이 고민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식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이거 위에 거 그냥 지울게요. 여기에서는 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px를 1차 식에 대한 형태로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상수항이 될 수도 있거든. 2차 이하니까 2차가 될 수 있고 1차가 될 수 있고 상수항이 될 수 있는데 상수항은 이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몇 차식이 있어버리니까? 2차식이 있어버리니까. 오케이?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처리가 안 됩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럼 첫 번째는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차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대입해서 정리를 할 거야.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a의 제곱 x 플러스 2ab 플러스 x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게 좌변이야. 2배 a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8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봤더니 2a 플러스 8 x의 제곱 플러스 2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2차항의 개수가 같습니다 라는 게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라는 거야.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형태랑 비슷하지? 그런 비슷한 형태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인수분해되기를
2, 4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근데 나머지 항들 또한 같아야 되는 거잖냐. 그래요? 1차 항이 없어야 되니까 b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b는 이제 0이야. 그럼 1차식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양쪽 식이 완전히 똑같은 1차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입니다. 라는 거예요. b가 0이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다. 4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렇게 1차식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식을 어떻게 놓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px라는 식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놓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1차식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2차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넣어봤더니 ax의 제곱 4제곱 b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이제 2배 2개씩 곱해요. abx의 세제곱 2배 bcx 2배 acx의 제곱 이게 이제 좌변이야. 좌변.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정리해볼까? 좌변이 정리가 좀 되나요? 되네요. a 제곱 x의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은 얘 하나 있네요. 2배 a b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두 개 있네요. b의 제곱 플러스 2ac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2bcx 플러스 c의 제곱이 돼요. 이게 좌변만 정리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우변을 정리해 봅시다. 우변은 이 식의 x의 제곱을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예요. 여기다가 8이 더해지는 거니까 ax의 이 이제 우변도 정리해 봤더니 4제곱 플러스 b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양변이 같아져야지. 그럼 비교하는 게 쉬워. 왜냐면 이렇게 두 개 있거든. 두 개가 있는데 2차식이잖냐. a가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a의 제곱은 a가 되면 a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a가 1이 된다라고 가정이 되면 이제 b가 어떤 값이다 라는 게 보여요. b가 a가 1이면 3차 항이 사라져야 되거든. b는 어떤 값이 돼야 돼요? 0의 값이 돼야 돼요. 그래요? 이게 사라지네요. 그래? b가 이제 0이야. 그러면 이제 c의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2ac의 값이랑 b가 0일 때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고 그러면은 c는 뭐가 돼요? 4가 되지 않냐? 근데 마지막 이 값을 따져봤더니 뭐가 돼요? c제곱은 c니까 c가 4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는 값은 없겠네요. 그래요? 2차식에서 만족하는 값은 없어요. 그럼 px는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 좀 이상하다. 2개 아니지 이거. 2개 아니지. 오! 계산 틀렸다. 에이. 봐봅시다. 연산이 틀렸나? px를 이렇게 놨더니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자. 제곱. 2개 a, b 세제곱 2배 b, c 맞고 2배 a, c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2x의 3 x의 제곱이 b 2배 2a, c x의 제곱 b, c, c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빼먹었어? 2배. 그렇지? 요 2배 빼먹었지? 그래요? 지우자. 싹 다시 해야 되네. 다시 합시다. 우리가 여기다 2배에서 뭐를 더해주세요? 8x의 제곱을 더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야.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2배의 ax의 4제곱 플러스 2배의
b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에 똑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무엇이 되는 거냐면 a의 제곱이 2a가 돼야 돼요. a가 0이 아니니까 a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a가 2가 되면 b가 무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거든. 그지? 왜냐면 3차항이 사라져야 되거든. 1차항이랑 3차항이 사라져야 되니까 b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a가 2니까. 그러면 이제 가운데 항이 같아집니다. 라는 게 될 건데 가운데 항을 비교해 봤더니 이거네. b가 0이고 a가 2면 4c의 값이 8이 됩니다. 라는 게 돼서 c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근데 왜 아직도 안 같아? 잘 보란 말이야. 그래요? 2c. 그러면 이 c의 제곱이랑 이 c가 같은 값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렇게 식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총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식을 하나씩 대입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알겠어요? 다음 봐봅시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실제로 시험 봤다? 옛날에 시험도 봤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조립제법으로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쓸 거냐면 차례대로 뒤에 있는 것부터 쓸게요. 뒤에 x-1, x-2, x-3 C에 x-1, x-2 B에 x-1, A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 그러면 식이 이렇게 썼으면 이제 봐봐. 나한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몫이 d의 x-2 중괄호로 쓰자. x-3 플러스 c의 x-2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고 나머지가 a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2, 마3, 0, 1이에요. 무엇으로 나눴으니까? x-1로 나눴으니까 1을 대입했더니 2, 마1, 0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 값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식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식. 안에 있는 식이 뭐예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거든. 이 식을 다시 또 무엇으로 나눴습니다? 순차적으로 나눈 거야. 얘를 다시 써봤더니 어떻게 돼? 이 식이 x-2로 나눴더니 dx-3 플러스 c에다가 b가 돼요. 보여? x-2로 묶이는 거 보여요? 그랬더니 이거 x-2로 나눴더니 몫이 bx-3c가 되고 나머지가 b예요. 그럼 얘를 다시 또 뭘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엇으로? x-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더니 2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고 6이 되고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식, 이 마지막 안에 있는 식이 뭐예요? 2x 마이너스 플러스 3이야. 요거야. 얘를 다시 또 뭘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2, 6, 9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순서대로 어떤 값이 되냐면 순서대로 이 안에 있는 것을 x-3으로 나눴더니 몫이 2고 나머지가 9가 되더라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순서대로 나오는 거 있잖냐?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 여기에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예요. 오케이?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빠르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B, C, D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무엇이 됩니다? 16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 봅시다. 261번 보자.
261번 보면 얘는 나름대로 식이 아름다워. 왜 그러냐면 봐봐. 양쪽 식이 똑같이 표현된 건데 A5를 구해주세요. 나머지는 싹 다 빼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잖냐. 그보다 큰 거를 싹 다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A5랑 A6부터 A10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것을 한번 잘 봤더니 이 식을 쳐다봐봐. 5제곱이니까 XX 플러스 3의 5제곱이 되는 거거든. 이거의 10이야. 그러면 5제곱. X의 5제곱에 X 플러스 3의 5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있잖냐. 이 식 때문에 X의 4제곱이란 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제곱도 없고 2제곱도 없고 1제곱의 항도 없어요. 오케이? 나한테 주어지기를 X의 5제곱부터 그리고 상수항에 있는 항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식은 어떤 형태가 표현이 안 되어 있냐면 당연히 A0는 있을 거야. 0제곱. A1X 플러스 이 가운데 거 A 4제곱 X의 4제곱까지 있잖냐. A5의 X의 5제곱부터 이제 쭉쭉쭉 해서 10제곱까지 A10의 X의 10제곱이 있는데 가운데 이거 있잖냐 이거. 요놈 있잖냐 요놈. 요놈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나름대로 식에서 우리가 그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A0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보여. 이걸 묻진 않았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의 합을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네. 이것들의 합을 구해줄 수 있거든. 이것들의 합은 5부터 10까지의 합은 X에 무엇을 대입해 주면 돼? 2를 대입해 주면 돼요. 오케이? 이미 나한테는 이게 없는 항이야. 이게 없는 항이잖아. 그러면 나한테 이제 무엇을 알고 있냐면 A0라는 항도 알고 있어. A0는 뭐야? 10이라면서. 마이너스 10이라면서. 그렇지? A0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이야 상수항은. 그럼 요거 똑 떼서 결국 X의 5제곱에서 X 플러스 3의 5제곱은 A5의 X의 5제곱, A6의 X의 6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A10의 X의 10제곱까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에 무엇을 그대로 떼줄 수 있는 거냐면 5제곱을 떼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가? 그러면은 A5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 있지. 그리고 A5부터 A6까지 합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A5부터 A6까지 합은 X에 무엇을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A5부터 쭉 해서 A10까지 합은 4의 5제곱. 4의 5제곱. 2의 10제곱. 뭐가 되겠습니다? 1024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 알아. 그 다음에 A5는 어떻게 구해?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이미 이 항이 사라져 있잖냐. X에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A5가 나오는 거 보여? 그래? X에 0 대입했더니 0 대입했더니 3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 돼요. 그래서 A5는 3의 5제곱이 돼요. 그럼 나한테 무엇을 구해주세요? 여기에서 4배의 A5에서 빼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A6부터 A10까지의 합은 뭐가 돼? 1024에서 뭘 빼는 거야? 3의 5제곱을 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게 되네. 어떻게 계산해요? 4배의 A5 3의 5제곱에서 빼주세요 라는 게 돼. 빼주세요 무엇을? 1024 마이너스 3의 5제곱을 빼주세요. 5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1024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3의 5제곱 뭐지? 243인가? 그래요? 243에서 5배 하면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5, 1, 2 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1024를 빼버리면 무엇이 돼요? 19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들을 n제곱의 다항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없앨 수 있는 형태들이 있고 5제곱을 제외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다뤄졌거든. 이제 어렵긴 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요? 가장 큰 차수가 A10 이런 것도 너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냐? 생각이 드네. 다음 봅시다. 3차식이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네. 3차식이라는 얘기가 있어. px라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가 있어봤자 ax 플러스 b예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 1차식으로만 쓸게요. qx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36이라는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누었더니 ax 플러스 c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적어줄 수 있겠지? ax는 똑같을 거 아니야. 최고차항은. 뒤에 있는 값은 다르겠지? 근데 p0의 값은 뭐가 됩니다? 마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냐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봐봐. 이 식은 나한테 크게 중요한 식은 아니야. 이 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식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무엇이 나오겠습니다? 36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나한테 좀 더 중요한 식이야. 정신 차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대입해 보자. 이게 0 대입했을 때 마구 때문에 b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 왜냐면 이게 이제 플러스 b였으면 0을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 그러니까 0을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은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3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b의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놈의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 오케이? 그럼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누겠다고?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전개해서 직접 나눠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 px라는 식을 전개했더니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ax 아니네 3ax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9를 정리했더니 a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인데 앞에 세제곱인데 얘를 무엇으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몫이 무엇인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36인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어. 직접 나눈다라는 것은 옆에다 적어서 직접 나눌 거야. 그러니까 ax의 좀 다른 색깔로 줄까? ax의 세제곱 2a 플러스 3x의 제곱 3a 플러스 6x 색깔이 잘 안 보인다. 마이너스 9 색깔을 빨간색으로 적읍시다. 오케이? 얘를 무엇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무엇으로?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눠주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눠주겠습니다. ax가 들어가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5ax 빼봤더니 무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5a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9거든. 얘를 다시 또 무엇으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3x의 제곱 이걸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3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곱하기 5로 나눠줘요. 그럼 얘가 빼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9 플러스 2a 플러스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지. a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a가 3이 되면 마이너스 9에다가 3 넣으면 9, 5, 45니까 36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나머지 36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a가 3이네요. 그러면은 a가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px라는 식을 구해줄 수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다가 3x 마이너스 3이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p2를 구해줄 수 있지? p는 뭐야? 4, 3, 2, 3, 9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직접 나누는 걸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다. 생각보다 이런 식들이 많이 이용이 돼.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 내가 풀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푼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이거 좀 지울게. 지우고 이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식 있잖냐? 전개를 안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게 이제 px라는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누어야 되거든. 그럼 나머지가 2x-2라는 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얘를 이거랑 나눠서 분배를 해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5에다가 ax-3 얘는 이미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에 ax-3만 있어요. 내가 어떤 식을 이 뒤에 있는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36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걸로 해결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나머지 나눗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나눠 떨어진 건 제외하고 이 나머지 형태만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내 생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 뒤에 있는 식 있잖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그렇지? 얘를 무엇으로 나눠주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눠주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2a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ax 플러스 6이거든.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눴다고?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얘로 나눈다면 나머지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6-2a의 x가 될 거고 6에다가 뭘 빼줬냐면 똑같은 식이 돼야 되잖아. 뭐를 빼줬냐면 마이너스 10a를 뺐잖아. 10a를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10a를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돼야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거든. 나머지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36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어떤 값이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a가 뭐예요? 3이야. 오케이? a가 3이에요. a가 3이니까 a가 3인 것을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다? 3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직접 나눠서 처리해도 돼. 근데 이미 앞에서 나눠 떨어진 게 있다면 이걸 제외하고 이 나머지 형태만 나눠서 이 나머지라고 말하긴 그러지만
이 나머지 형태들만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눠주면 그때의 나머지가 36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나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 문제만 더 볼까? 알았어요.